안녕하세요. 해커스 강사 오현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IBT TOEFL 스피킹 영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T TOEFL의 그 변화의 중심에는 스피킹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영역인 만큼 많은 분들이 어렵다, 두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조그만 생각을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스피킹이요, 하면 할수록 굉장히 재밌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돼서 굉장히 고마운 섹션입니다. 자, 왜 고맙냐고요? 실제로 높은 점수를 받고 유학 생활을 하시러 가시더라도 실생활에선 굉장히 어려움을 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어려움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고안된 문제들이 바로 스피킹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문제, 유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실까요? 먼저 독립형입니다. 스피킹에는 총 6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1번과 2번이 바로 독립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립형은요, 순수하게 스피킹 영역만을 테스트한다 해서 독립형이라고 부르고요. 이 1번과 2번은요, 준비 시간이 15초, 답안 말하기 시간이 45초가 주어집니다. 내용은 주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돼요. 예를 좀 들어드릴까요? 1번은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뭡니까? 친구들과 주로 잘 놀러 가는 데는 어딥니까? 등을 묻게 됩니다. 자, 2번 문제는요. 1번과 마찬가지로 나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맞지만 2가지 옵션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Do you prefer to travel at home or abroad? 자, 여행을 하는데요. 국내 여행이 좋습니까? 해외 여행이 좋습니까? 또는 Do you like to live alone or with your roommates? 혼자 사는 게 좋습니까? 룸메이트와 사는 게 좋습니까? 등으로 2가지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자, 이 독립형 답안을 말할 때는요, 여러분이 하나의 주제를 선정한 후에 그 이유와 구체적 근거를 포함해서 답안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자기와 관련된 개인적인 examples, 예들을 많이 들수록 점수에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통합형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독립형이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말하는 거였다면, 자, 통합형은요, 이제 객관적인 사실, 듣거나 읽은 내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서 요약을 해서 말해라 라는 게 바로 통합형이고요. 첫 번째, 이 통합형 내에서도 2가지가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3번과 4번으로 읽고 들은 후에 스피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을 먼저 알아볼까요? 3번 문제 유형은요. 교실 밖에서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예를 들어드릴까요? 학교에서 정책 발표를 했다고 칩시다. 이제부터 신입생들은 무조건 기숙사에서 1년간 살아야 된다라고 글을 통해서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 글을 읽고 난 후에 2명의 화자가 대화, conversation을 하면서 나는 찬성하니 반대하니 라고 내용을 말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요, 자, 30초 준비하고 1분 동안 답안 말하기에서 듣기 내용을 중심으로 읽기 내용을 통합해서 요약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유학 가셔서 캠퍼스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글을 읽고 친구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테스트하는 영역이겠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4번은요. 교실 안으로 옮겨오시면 되겠는데요. 교실 안에서 접할 수 있는 리딩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텍스트, 교과서 내용을 읽으시고 연결돼서 강의를 교수님을 통해서 들으시면 되는 거겠죠. 여러분은 읽기 내용에서는 한 75단어에서 100단어의 글을 읽으시고 하나의 토픽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잡게 되실 겁니다. 그 대략적인 개념을 잡으신 후 구체적인 설명과 예는 교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시는 거겠죠. 준비시간 마찬가지로 30초, 답안시간 1분 동안 여러분은 듣기 내용을, 강의를 중심으로 읽기 내용을 통합해서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4번 문제 유형이요. 듣기, 읽기 들어가 있고 또 아카데믹한 내용이라서 많이 까다롭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학을 가셔서 교실 안에서 할 활동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바로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교과서를 미리 예습을 해오시죠. 관련된 내용을 교수님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노트를 정리한 후에 이해한 내용을 나의 말로 다시 풀어낼 수 있느냐를 보는 테스트니까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부단히 연습을 해보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통합형 제 2번째 유형이겠습니다. 자, 5번과 6번인데요. 여기서는 리딩에 빠지고 듣기를 한 후에 바로 스피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번 먼저 알아볼까요? 5번은 다시 캠퍼스 생활로 가셔서 2명의 화자가 나오는 conversations를 듣게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 우리는 한 명을 문제화자라고 부를게요. 왜냐하면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겪어야 되는 문제점을 진술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리학 수업이 너무 어려워. 물리학 수업이요. 너무 어려워서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듣고 있던 사람이 그래 하고 말까요? 아니겠죠. 제안을 해주겠죠. 너무 어려우면 교수님을 한번 찾아가 봐. 수업 내용 보충 자료를 주실지도 몰라. 아니면 좀 더 쉬운 물리학 수업으로 바꿔보는 건 어때? 라고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두 가지 솔루션이 여기서 제시가 되고요. 이 두 가지 솔루션은 한 명의 입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문제점 화자가 자기 문제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를 제안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래서 20초 동안 준비를 하고 1분 동안 답안 말하기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내용은 문제점 요약하시고요. 해결책 두 가지 얘기하시고요. 자, 특이하게 통합형에서 여러분의 주관적인 의견을 묻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솔루션 중에서 여러분이 선호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 이유까지를 다 포함해서 답안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유형 6번인데요. 다시 교실 안으로 옮겨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실 안에서 교수님이 하신 말을 쭉 듣고 요약을 하시는데요. 아까 나왔던 문제 유형 4번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차이점은요. 문제 4번에서는 읽기를 통해서 개념을 잡으셨다면 이번 6번은요. 그 개념마저도 교수님이 모두 리스닝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라는 차이가 있겠죠. 문제 6번이요. 가장 길고 아카데믹한 내용이라서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더 편합니다. 자, 교수님이 한 내용을 용어와 언어를 그대로 이용해서 요약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수준에서 가장 적절한 용어와 가장 쉬운 구문과 표현을 이용해서 나의 말로 바꿔서 설명하시면요. 좀 더 편안하게 4번과 6번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피킹 1번부터 6번까지를 모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총 걸리는 시간은 시험에서 실제 걸리는 시간은 단 20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죠? 이 시간을 최대한 보람 있고, 자신감 있고 여유로운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먼저 통합형은요. 들으시면서 아마 느끼셨겠지만 먼저 리스닝 실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들은 내용이 있어야 말할 거리가 생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듣기 실력을 먼저 향상시켜 놓은 후에 각각 유형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답안의 구조와 그다음에 거기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많이 읽히신 다음에 그걸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면 금방 감을 잡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독립형은요. 출제 예상 토픽들을 모아서 모범 답안들을 정리한 후에 얘네들을 계속 반복해서 외우세요. 많이 외우세요. 이때 외우실 때 주의하실 건요. 눈으로 보면서 그냥 쓱 보면서 외웠다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입으로 계속 반복해서 외우셔야 합니다. 입이 외운 게 왜 좋냐면요. 오래 기억에 남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툭툭 입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되니까 매우 유용하겠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pains, no gains. 여러분,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얻는 것도 없다는 얘기겠죠. 짜투리 시간이라도 최대한 많이 모아서 많은 시간을 스피킹 영역에 할애를 하십시오. 노력을 한 만큼 여러분의 스피킹 실력 향상뿐만이 아니라 평소의 언어 구사력도 많이 도움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에도 매우 도움이 크게 될 겁니다. 앞으로요. 부단히 연습을 많이 하셔서 스피킹 영역에서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